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스타입니다. 거래량 반토막 난다네요. 그럼 가격은 아직도 양극화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은 잘 나갈 것이다. 지방은 침체를 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수도권도 힘 못 쓰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지방 침체 계속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난 탄핵 전국 때 거래량이 3개월 동안 10만 건에서 5만 9천 건 거의 반토막 난 경험이 있다. 지금도 거래량 줄어드는 것 만만치 않다. 근데 매매값은 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도권 왜 힘이 없을 거라고 보느냐? 서울이요. 플러스 0.32에서 한 석 달에 걸쳐서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향세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또 여기서 치고 나간다? 쉽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 잘 나간다는 전세가마저도 서울은 보합에 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많았을 때 8,500건. 지금 3,000건에 달하는 거래량. 12월 달은 한 2,500건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 거래량 흐름이 지금 3,000건대 정도 거래량 나오는 것에 거래량이 20% 정도 부족하거든요. 한 2,500건까지도 거래량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죽쓰는데 무슨 가격이 치고 나가겠습니까? 강남도 수억씩 뚝뚝 떨어진다는 어제 뉴스 전해드렸었는데요. 서울도 외곽 지역은 이미 한참 하락했고 가장 선호하는 가장 중심 입지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한 번씩 전해드리는데요. 가격 직거래 너무 싸게 팔면 안 된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 증여세 부과될 수 있다. 여기 대구에서 한 12억, 13억에 해당하는 물건 정도, 그 정도 가치가 매겨진다고 보는데요. 직거래는 죄다 8억대. 직거래는 죄다 8억대. 이건 추후에 여기에다가 또 뭔가요? 할증률이 아닌데. 그렇지? 추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 잘못 내고 나면은 그 부분까지 하면은 조금 더 세금 더 나갈 수 있다. 돈 맞춰서 내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되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야 되겠다. 비 때문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이 빚으로 힘들었다. 이렇게 서울 살다가 경기도로 갔다가 막 이렇게 기사 내용은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습니다. 600만 명이 연체 중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서 힘들다 말도 못 할 정도. 자영업자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 작은 공장들에 관한 이런 유튜버도 제가 좀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요. 일거리 자체가 없대요. 일거리 자체가 없대요. 돈 안 쓰거든요. 자, 쿠팡관리 쓰실 거면 여기서 좀 써주시고, 네. 매도 물량 6만 개 전후의 흐름, 전세 물량은 지속 감소, 월세 물량은 정체. 자, 거래량 2,600건까지 갔던 거래량이 2,100건, 그리고 다음 달 12월 거래량 제가 1,900건 요 정도 시뮬레이션에서 봤었는데요. 지금 거래량이 아까 서울과 마찬가지로 11월 달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방은 20% 이상 줄어들었다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20% 정도 줄어듭니다. 많았을 때 2,600건까지 나왔던 거래량이 1,800건대. 여기서 2, 300건만 더 줄어들면은 내년 1월 달 돼서 2, 300건만 더 줄어들면은 또 설 연휴가 끼어 있거든요. 그러면 1,400건, 1,500건 나오면 지난 과거의 탄핵 정국처럼 거래량이 줄어든다. 근데 이것이 탄핵 정국 때문에 줄어든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기준금리가 3.5%일 때 주담대가 3.5%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기준금리 3%, 대출금리 4.5%, 예대마진 1.5%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금리 떨어지면 마치 집값 폭등할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들 지금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금리 만만치 않다.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 아니다. 환율은 또 미쳤습니다. 오늘 환율 또 미쳤어요. 상고하자 아니라고 말씀 많이 드리니까 언론에서는 상저하고라는 이야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상저하고라는 이야기를 꺼내들었어요. 내년 하반기 딱히 나아질 게 있어 보이나요? 금리 한두 차례 더 인하해도 대출금리 4% 이상 투자로서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고가 아파트 거래량 3분의 2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서 또 거래량이 또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곡 많았던 때 대비 반토막 난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리고 분양권 거래량 줄어들죠. 지금도 20% 줄어들었는데 또 20% 줄어듭니다. 참 추운 날씨보다 더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6천만원 올라서 18억. 그러면 이게 오른 거냐? 원화 대비로는 올랐다고 할 수 있죠. 자, 환율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환율이 미쳤던데요. 1457원. 한국은행에서 아마도 일찍 퇴근했나 봅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퇴근하자마자 좀 치솟아 오르는 느낌. 오후 2시 다 조퇴하고 나갔나? 갑자기 좀 치솟아 올랐는데요. 1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연초 대비 달러 값이 15% 이상 올랐습니다. 환율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아파트 가격 뭐 몇천만 원 올랐다. 이거 달러 자산으로 환산해서 놓고 보면 요거 한 뭐 2%, 1%, 2% 올랐다 손 치더라도 달러 자산 기준으로 하면 10몇 %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나마 이런 것도 좀 로또라도 되면 한번 눈여겨볼까. 그 외에 대다수의 삶과는 해당이 없더라. 태는 마음. 거래량 조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삼익빛이 뭐 97층, 98층 이야기 나오면서 반짝 살짝 올랐다가 또 조금 내려갑니다. 이거 언제 될 줄 알고. 자, 잘 나가는 아파트 쌍용예가 디오션 16억까지 갔던 것이 10억 7천. 이 대다수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점 대비 30%. 뉴비치 40년 차, 39년 차, 고점 대비 38% 하라. 35% 하라. 이런 것들이 더 즐비합니다. 뭐 신고가 한두 건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또 뭐 양극화 이야기 끌어낼지도 모르겠지만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고 다 힘들어지는데 저자산만 혼자 승승장구하긴 힘들다. 아쌍 8억 400 30평이었고요. 신축 아파트도 그렇게 직거래라서 그렇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실제 가격과 그리고 직거래 할 때의 가격 아마 다 계산하고 하실 거예요. 고점 대비 33%.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 느낌. 일부 그나마 좀 버틴다고 하는 좀 잘 나간다고 하는 것들도 1년 반째 횡보세는 지속되고 있고 연식이 오래되고 재건축과 점점 멀어지는 거. 분담금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가격이 더 많이 빠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적정선이 찾아지면은 될 수 있겠지만 투자를 한답시고 나중에 뒤늦게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남는 거 없습니다. 대구에 좀 심한 사례가 있습니다. 막 PD수첩 이런 데도 방송에 나오고 했던 곳이 있는데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요. 건설사가 정말 잔인한 것이 아파트를 다 문대했습니다. 다 철거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공사 시작을 안 합니다. 완전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래놓고 기존 그 원주민들에게 온갖 것들을 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투자한답시고 뒤늦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분양이 나중에 된다 손 치더라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뭐 30%, 40% 아파트 가격 떨어졌듯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이 30년 차 넘어가는 아파트 안 그래도 무진장 많은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쳐낼 것인가. 실거래가 이 정도만 확인해 볼까요? 사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이다 이런 글도 댓글에 하나씩 간혹 가다가 보이곤 합니다. 지금 가격을 받아들이고 뭐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을 사야 된다. 그 인생에서 이 타이밍이라는 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로 그렇게 되면 또 누군가는 또 이득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인생의 운빨이라는 것이지. 뭐 특별히 뭐 대단한 뭐 투자에 뭐 성공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뭐 고점 대비 30% 하락 정도 했는 것 중에서 고른다면 그나마 좀 위안이 될 것이고 그 반등이 좀 셌던 곳들 그런 곳을 잡으면 살짝 또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크게 변동 없는 시장은 지속될 것이다. 근데 저는 뭐 국지적으로는 폭락의 가능성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폭등, 완전 고가의 아파트들 뭐 일부 나오긴 하지만 정말 일부 폭락하는 것도 아주 그냥 일부고, 시장은 서서히 빠지는 형태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반째 횡보를 했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손해잖아요. 전세 거래 그나마 양호하다고 했는데 같은 날 견주어 보니까 또 조금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월세 거래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 전세 가격이 일부 뭐 조금 오른 지역 한두 개 가지고 마치 시장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도 간혹 계시곤 한데요. 우리는 이 평균 전세 금액을 보잖아요. 평균 전세 금액이 연초보다 못한 상태다. 그 다음에 싼 전세를 점점 많이 찾고 있다. 금리 오르고 나면 이거 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장 금리 오르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비싼 아파트 전세 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4억? 오. 4억짜리 전세를 산다? 한 3억 대출 받아서 들어간다? 이거 이자 4% 이상이라면 1년에 한 1,500만 원 나가야 되는데 이거 무시 못할 돈입니다. 물가 올라가지고 장바구니 반만 담아도 몇 년 전에 대비해서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던데요. 임대 거래는 좀 부족한 상태. 거래는 99%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봤을 때 뒤늦게 신고되는 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적긴 적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임대가 다 적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갱신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다. 뭐 이사 비용도 아깝고 그거 다 비싸졌거든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